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입니다. 자, 물딱지 주의보가 떴습니다. 잠실 우성 아파트가 경매로 31억 넘게 낙찰됐다면서요. 대박인데요. 청담동 아파트도 감정가보다 8억이나 더 써낸 사람이 낙찰 받았다던데 근데 입주권이 없다고요? 그럼 재건축 못 들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 강남권 아파트 경매 시장이 지금 불이 났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 토지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3월 24일 강남 소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토호제로 다시 묶었습니다. 여기 가격이 토호제를 해제를 했더니 가격이 껑충껑충 뛴다. 그래서 토호제를 왜 해제를 했느냐 이런 원성도 듣고요. 자, 그래서 푼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토호제로 다시 묶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면 토호제로 묶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경매는 예외입니다. 경매는 예외라서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입찰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는 토호제 적용을 안 받으니 누구나 응찰이 가능합니다. 토호제에 묶인 곳은 매수를 하시려는 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골치가 아픈데 경매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잠실 우성 아파트 전용 131제곱미터가 감정가가 25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낙찰가가 무려 31억 7,640만 원, 즉 125.1%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입찰자가 무려 27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게다가 청담동 건영 아파트 전용 85제곱미터는 감정가가 30억 3천만 원이었는데 낙찰가 38억 1,132만 원, 즉 125.8%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입찰자는 17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와, 정말 굉장하죠, 그렇죠? 감정가보다 각각 6억 그리고 8억 더 써내서 지금 낙찰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써내도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입찰자가 많이 몰리고 100% 훨씬 넘게 낙찰이 된 거겠죠. 토호제로 묶인 곳입니다. 토호제로 묶이다 보니까 지금 경매로 입찰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막상 낙찰을 받고 났더니 입주권 못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물딱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 물딱지라 하면 입주권 없는 매물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지역에 입주권을 못 받는다. 그러면 현금 청산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물딱지라고 하는데요. 재건축 아파트니까 낙찰받으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합이 당신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입주권을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매물을 물딱지라고 하는데 자, 물딱지는 입주권 없는 매물,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매물을 물딱지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수십억 원을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입주도 못하고 그리고 강제로 현금만 돌려받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핵심은 조합 설립 시점입니다. 자,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원래 조합이 설립된 이후 거래된 아파트는 조합업 자격 승계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샀다 그러면은 승계되지 않아서 현금 청산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낙찰을 잘못 받았을 경우 현금 청산이 됩니다.
자, 조합 설립이라고 하면은 재건축 절차에서 정비구역 지정 다음으로 조합 설립 단계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 아파트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A씨는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 공고에도 재건축 예정 단지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권이 따라올 줄 알고 기뻐했는데 아이고야, 몇 달 뒤에 조합에서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입주권 없습니다. 당신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매물은 조합 설립 이후에 일반인이 매수했던 이력이 있었고, 그런데다가 이번 경매는 대부업체가 채권자로 나선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부업체 채권자가 경매를 부른 경우를 보면은 공공캐피탈, 공공저축캐피탈, 공공대부 같은 업체, 자, 이런 데가 채권자로 나서서 경매를 불렀다. 그러면은 입주권 승계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입주권이 승계가 되겠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대부업체가 채권 경매를 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요,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입주권이 없고요. 자, 그리고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조합 설립 이후라도 경매라면 입주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시중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경매를 부른 경우여야 합니다. 또는 공매인 경우, 공매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공매 중에서도 세금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라도 입주권 승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 승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 체납으로 나온 공매가 진행이 될 때,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업체 채권 경매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업체 채권 경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캐피탈, 공공저축캐피탈, 공공대부 같은 업체, 자, 이런 데가 채권자로 경매로 신청을 하고 채권자로 나섰다면 입주권 승계가 불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정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냥 입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누구냐, 은행이냐, 보험회사냐, 상호저축은행인지 확인을 하고요. 이런 금융회사이면 괜찮은데 대부업체의 채권 경매인 경우에는 이거 현금 청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는 경우, 자, 이거는 개발 재건축한다고 해서 높이 낙찰을 받았는데 현금 청산돼서 물딱지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비싸게 물딱지를 사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입찰하기 전에 경매로 입찰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먼저 조합 설립 이전의 물건이냐, 그리고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금융회사이냐 아니냐, 그리고 세금 체납 공매인가 등을 꼼꼼히 따져서 보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